네, 다양한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. 사이언스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? 네, 우리가 뭐 대표적인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보통 개나 고양이를 네. 떠올리는데요. 그에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는 동물이 토끼입니다. 최근에는 음, 이 토끼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분들을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토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지금 뒤에 사진도 나가고 있지만 토끼는 굉장히 귀엽고 또 순해 보이는 동물이라서 사랑받고 있는 동물인데 이런 토끼 좀 반려동물로 키우기도 적합할까요? 네, 토끼는 실제로 주인을 알아보기도 하고요. 또 애교도 많은 편이어서 반려동물로는 뭐 아주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음.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온순해 보이는 외모에 비해서는 성격이 좀 예민한 편인데요. 경계심이 많고 겁도 많아서 친해지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또 이 토끼는 대부분이 깨끗한 동물이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털이 많이 빠지고요. 또 어떤 물건이든 갉아먹는 습성이 있어서 반려동물로 키울 때는 주의가 좀 필요한데요. 예. 특히 이 토끼는 집에만 갇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햇볕을 쬐게 해줘야 하고 또 이 풀밭에서 좀 뛰어놀 수 있도록 야외 활동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. 좀 키우시기 전에 이런 특성을 좀 잘 알고 반려동물로 들이셔야 될 것 네. 같은데요. 그런데 우리가 지금 흔히 아는 토끼는 조금 더 작고 또 귀도 짧은 편인데 야생에 사는 토끼는 생김새가 좀 다르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 토끼는 크게 굴토끼류와 메토끼류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영어로 레빗이라고 하면 이 네. 굴토끼를 말하는 거고 산토끼는 헤어 이렇게 부릅니다. 어. 특히 이 산토끼, 야생토끼로 알고 있는 메토끼는 이 굴토끼보다는 덩치가 크고 귀도 훨씬 더 긴 편인데 새끼를 낳을 때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. 굴토끼는 이름 그대로 이 굴을 판 뒤에 어미가 자신의 털을 뽑아서 거기다 깔고요. 거기다 새끼를 낳습니다. 새끼가 털이 없고 눈도 뜨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네. 처음에는 이 어미의 보살핌을 한동안 받아야 합니다. 하지만 산토끼는 땅 위에 털을 닦아서 새끼를 낳게 되는데 갓 태어난 새끼도 금방 눈을 뜨게 되고요. 바로 뜀박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사실 이 두 종류의 토끼는 유전적으로도 다르다고 하는데 염색체 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교배도 불가능한 종이라고 합니다. 네, 크기만 다른 게 아니라 염색체 수까지 다르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데요. 그럼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로 좀 키우고 있는 토끼들은 굴토끼에 가까운 걸까요? 네, 그렇죠. 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토끼는 과거 유럽에서 살던 굴토끼 종을 가축화한 건데 이 굴토끼가 산토끼보다 달리기가 느린 데다가 또 이 멀리 도망가기보다는 가까운 굴에 숨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과거에 쉽게 잡혔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실제로 산토끼는 시속 70km까지 달릴 수가 있어서 굴토끼보다도 2배 정도 빠르다고 하네요.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1900년대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토끼를 수입해서 사육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이 식량 정책의 목적으로 이 식용 토끼를 수입을 하다가 1990년대 들어서 이 반려동물용 토끼가 들어왔다고 합니다. 현재 이 네.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이 토끼들은 대부분 품종 개량이 이뤄진 건데요. 여러 품종을 섞어서 만든 49종 정도가 공식적인 종으로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. 특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흰 털에 빨간 눈을 가진 그런 토끼는 별도의 종이 아니고 알비노, 그러니까 색소 결핍증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개체인데 야생에서는 사실 살아남기 힘들어서 잘 찾아보기가 네. 힘들지만 집토끼로는 길들여지면서 대표적인 반려동물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또 특히 토끼가 굉장히 영리한 동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동화나 뭐 예전의 이야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. 이게 좀 지혜를 꾀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죠? 네, 맞습니다. 전통적으로 이 토끼가 영리하고 또 똑똑한 그런 지혜의 상징이다,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토끼의 IQ가 50 정도로 이 호랑이라든가 말 같은 어. 동물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이 동화에 나왔던 것처럼 거북이보다도 네. IQ가 높습니다. 또 이 토끼는 귀가 큰 만큼 작은 소리도 잘 듣는 편인데 사람보다 2배 정도 소리에 예민하고요. 눈 같은 경우도 시야각이 사람보다 넓게 발달했다고 합니다. 또 이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서 토끼의 눈은 어두운 곳에서 사람보다 8배나 더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네, 토끼하면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생각나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네. 같은데요. 또 토끼하면 지혜도 지혜지만 번식력이 좀 뛰어나서 다산의 상징이다 이렇게 불리는데요. 네, 어떨까요? 맞습니다. 이 토끼는 임신 기간이 한 달 정도로 아주 짧은 편이고 한 번에 보통 대여섯 마리, 뭐 많게는 10마리 이상까지도 새끼를 낳습니다. 또 이 1년 내내 번식을 할 수 있고요. 또 네. 새끼를 낳은 뒤에 24시간 정도, 그러니까 다음 날에 바로 임신을 할 수 있어서 그만큼 이 번식률이
싶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론적으로는 1년에 토끼 한 마리가 60마리 이상까지도 새끼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사실 이 천적이 많은 토끼한테는 이런 번식력 자체가 생존에 아주 필요한 네.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새끼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이 새끼가 성체로 자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. 하지만 이렇게 토끼의 번식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간혹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이 특정 지역에서 이 토끼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식물이라든가 식물 뿌리를 과도하게 먹어치우게 되고, 그렇게 되면 이 토양을 침식시켜서 생태계를 파괴해서 그런 피해를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. 네,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뭐 지혜의 상징이다, 다산의 상징이다 이런 게 그냥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생태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네요. 네, 맞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우리가 뭐 잘못 알거나 모르는 사실도 있는데, 먼저 이 토끼 하면 뗄 수 없는 게 이 당근인데요. 네. 사실 토끼는 당근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. 어. 토끼의 주식은 기본적으로 마른 풀, 건초이고요. 그 외에는 뭐 과일 정도만 아주 조금씩 먹는데, 당근에는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특히 당근 뿌리를 먹으면 당류를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토끼에게는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. 만일 반려동물로 토끼를 키우신다면 당근은 간식으로 아주 조금씩만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. 네, 그 농장 같은 데 가면 토끼 간식 주는 곳 있잖아요. 네. 거기 당근이 생각해보니까 없었네요. 아, 그런가요? 네네. 네, 맞습니다. 또 이 한 가지 독특한 점이 더 있는데, 토끼가 이런 채소 말고도 자신의 변을 먹는다는 사실입니다. 이 토끼는 두 가지 형태로 배변을 하는데,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동그랗고 딱딱한 네. 이 토끼똥 네네네. 이 있고, 또 이것보다 조금 더 묽은 변이 있습니다. 이 딱딱한 변에는 버려지는 섬유질이 들어있지만, 이 묽은 배설물에는 토끼가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 그런 영양소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. 토끼의 경우는 이 풀을 먹으면 위를 지나서 소장을 통과한 다음에 맹장으로 가게 되는데, 이 토끼의 맹장이 위 크기의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. 여기에서 이 미생물들이 섬유질을 분해를 해서 필요한 양분을 토끼에게 제공을 하는데, 맹장에서 나온 붉은 배설물에는 그래서 아미노산이라든가 뭐 비타민, 단백질, 또 이 다양한 발효 미생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다시 먹지 않으면 토끼는 다시 이 영양분을 섭취를 할 수 없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변을 먹는 습성 자체가 토끼의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올해가 또 청룡의 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음력으로는 토끼의 해라고도 하죠. 올해 좀 토끼처럼 지혜롭게 한 해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